죽은 내 아들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오늘 구의역의 김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늘 그런데요. 어쨌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청년이 있죠. 고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5개월이 흘렀고요. 그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했고,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딸과 아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과연 더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유명하지 않거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백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낮은 곳에서 깔려 죽거나 그리고 도로에서 그냥 깔려 죽거나 이래도 또 다시 괜찮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권영국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권영국입니다. 네, 멀리 경주에서 오셨는데요. 예. 지금 이 시간에 또 여기 이제 변호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저 일하시는 분들이 예, 발전소 예, 아마 노동자들이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 지금 꽤 주목해서 네.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막 지켜보시고 계실 건데, 지난 3월에 국무총리 훈령이네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특조위가 출범을 했는데, 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름이 대단히 깁니다, 사실은. 대단히 기네요. 네, 그 고 김용균 예,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예,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굉장히 길죠? 네, 네, 네. 38자인데 사실은 이 전체 이름에 그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김용균 씨가 컨베이벨트에 이제 끼어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예, 이 사고라는 것이 개인의 실수로 떠넘길 수가 없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물론 네. 이제 이미 2016년도에 구의역의 김군이 그때 그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그때도 역시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의 실수로 전가해서는 우리 산업 현장이나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죠. 지금까지는 과실, 뭐, 네, 주로 보면 네,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넘겨져야 개인이 되는 주의 의무를 다 못했다. 예, 또는 뭐 개인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장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2인 1조를 수칙을 정해놓긴 했지만 네, 인원을 2명을 배치하지 않으면 그 노동자 개인이 2인 1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해서 실수를 했을 때도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길이거든요. 그 밑에 그물망을 쳐놓는 거죠.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뭘 다른 거 사실 공연 같은 걸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그걸 안 해놓고 오로지 그냥 개인의 실수로 몰아붙인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회전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 펜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개인에게 너가 돌아가는 회전체 옆을 지날 때는 거기에 끼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끼고 나 사고가 나면 그래 너가 부조했기 때문에 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너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그동안 써왔던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면서 보람도 좀 느끼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게 특조위가 출범을 한 건데 예, 예. 잘 되고는 있습니까 지금? 지금 16명의 그 조사위원이 이제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서 4월 3일 날 출범을 했고 네. 지금 이제 한 달하고 한 절반 이상, 한 두 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크게 세 가지를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실사, 예. 그리고 노동자 개인들이 자기 작업 환경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부분을 거의 전수조사로 해서 약 한 18,000에서 9,000 정도 네.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동자 개인이 자기 작업 환경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매우 진솔한 얘기를 면담을 해서 예. 인터뷰 조사를 하는 이 거의 세 가지를,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현장에 가서 실제 그 기계가 돌아가는 현장 실사를 하는 이 이제 세 가지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네. 면접 조사를 회사가 답안지 같은 것을 돌려서 답을 미리 정해놓은 것에 체크를 하게 만드는 또는 이제 면담을 하기 이전에 그 면담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다음 사람이 그것을 보고 면담에 임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조작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요. 조사 개입이나 조사 방해가 발생. 그래서 이건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봤겠죠. 우리 직원이 가졌으니까. 군대에서 수원수를 쓰듯이 아마 우리 간부들도 봤을 거예요. 사측에게 그 인터뷰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예, 끝나고 며칠 있다가 혹시 인터뷰한 내용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측에서요? 예, 특조위가 온다는 아마 공문이 발전사에 오고 협력사에 전달이 됐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하지 않았나. 저희가 운전하는 설비를 정지를 하고 특조위 방문을 맞았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현장 네, 방문할 맞습니다. 때 설문조사 개입했고, 그다음에 네. 면담조사 때 이게 개입했다는 지금 얘기도 나와 네, 네, 있고, 그걸 맞습니다. 요약해서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는 특조위 방문 때 미리 청소를 다 하고, 그렇게 되면 조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게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장을 평상시에 그 현장 그대로를 네.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네, 제대로 된 작업 환경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손님이 왔을 때 좀 더 청결하게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손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은. 조사잖아요. 예,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조사위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손님이 올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뭐 대청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더 힘든데, 더 힘듭니다. 불만이 그래서 그 우리 조사위원들이 이제 예.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불만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그리고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다 대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도대체 무엇을 더 밝힐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안 그래도 지금 고용 조건이나 환경이 불안한데 네. 저렇게 조사를 하고 이러면 심리적 압박이 크단 말이에요. 그게 사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발전사 관계자분들한테도 저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가요? 요거 네.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이건 견해 차이지 이게 그게 주직적 방해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설문지 작성 관련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 현장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샘플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쪽에서 이거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만 좀 밝히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청업체에서 한 거지 발전사에서 한 일이 아니다. 근데 이게 볼 때 핵심은 뭔가 밝혀지기를 꺼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열악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진상이라는 것은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만 진상이 드러나고 음. 그 원인이 제대로 드러나야만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상을 다 숨겨버리면 그 숨긴 상태에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영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지금 이제 그 원청사 직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이 설문조사지는 여기가 설명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 보면 그 여기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주관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네. 특히 발전부 협력사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발전부 표현은 협력사에는 발전부가 없습니다. 음. 이건 원청 발전사에만 있는 부서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문제 그 문항 밑에 보시면 여기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예. 1번을 체크를 하고 요 밑에다가 해설을 넣었습니다. 음. 왜 1번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다 달고 있습니다. 네. 요 문항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조작하고 지금 입을 막는 용도로 쓰였다는 건데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하청업체 스스로가 자기 원청의 부서에 대해서 네. 그 부서장을 거명하면서 충분히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진짜 죄송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속이 상한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김훈 작가가 칼럼에도 썼듯이 네. 이게 만약에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고 진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만약에 하루에 2명씩 3명씩 이렇게 죽어 나간다면 네.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무슨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해서 어쨌든 빨리빨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하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게 사실 제일 억울하고 분한 거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예. 안전시설을 준비하고 예. 마련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처리하는 비용이 객값이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비용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갖춘다든가 네. 안전 시스템을 갖출 의사를 갖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부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상부의 책임을 묻지 예. 않는다.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면 그 경영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전 시설이든 안전 시스템이든 최고 경영자나 최고 책임자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고 났을 때 또는 원청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네.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책임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네. 그 비용은 안전시설을 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쌉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노동자의 치료 비용이 예.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개값 취급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청이나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원화돼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습하는 비용이 네. 그러니까 거기 책임을 져야 되는 비용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그래야 빨리 안전한 네, 자- 네. 설치한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더 쓴다. 이런 거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부 구조에 대해서 예.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음.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됐습니까? 네. 그 안전 설비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그 회사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경제에서 멀리까지 올라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셨을 건데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그런 내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 김재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는 대로 살아가는 기분. So come over here, sit next to me.